여러분, 정치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시간은 달력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빨라지고 선거가 끝나면 방향이 바뀌고 재판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는 왜 지금 그 말을 했을까 먼저 봅니다. 안녕하세요.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만났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났고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낸 화두가 있죠. 당대표제를 폐지하자. 미국식 원내정당으로 가자. 국민공천제를 도입하자. 겉으로 보면 당 혁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 뒤에 늘 권력의 지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인은 언제든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타이밍이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기대했던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책임 논란이 나왔고 당 안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특정 인물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아예 당 대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사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사람 바꾸자는 것은 한 번 바꾸지만 제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권력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은 늘 권력 재편과 연결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미국식 원내 정당을 예로 들었죠.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처럼 당 대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나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이 당 전체를 이끄는 구조가 아니죠. 미국은 상원과 하원, 원내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이나 주지사 같은 선출직 인사들이 각각 역할을 나눠 가집니다. 즉, 의회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법안과 전략을 이끌고 선거에서는 후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정 당대표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쥐는 모습이 한국보다 훨씬 약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대표는 단순한 회의 진행자가 아닙니다. 당의 얼굴이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정치 최고 지도자이며 공천, 당 운영, 대여 전략, 대국민 메시지까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즉, 한국은 당대표 중심 정당이고 미국은 원내 지도부와 선출직이 권한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정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미국식 원내 정당은 쉽게 말하면 당대표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자라는 이야기죠. 당대표가 없어도 정당이 운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하나의 정치적 제안이죠. 토론할 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지역 조직과 의원 중심의 정당이고 우리나라는 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을 연결하는 정치 문화가 오래도록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정당의 구조와 역사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거취 문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은 했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누구를 떠올리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현 지도체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해석 역시 정치의 일부니까요. 여러분, 당 대표제를 없애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권력의 중심입니다. 지금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 대표가 당의 얼굴이죠. 하지만 원내 정당 체제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당원 중심에서 의원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장동혁 대표는 정치에 있어서 기존 정치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국회 안보다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고요.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외쳤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원외 정치로 존재감을 키운 정치인이라는 거죠. 반대로 원내 중심 정당이 되면 이런 정치 방식은 지금보다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론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힘 권력 구조를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제도를 바꾸는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권력 지형을 위한 개혁입니까?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시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제 판단의 몫은 법원에서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유죄냐 무죄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정치 흐름입니다. 당 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중진 의원들의 연쇄 회동, 그리고 1심 선고를 앞둔 시점,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우연도 메시지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1심 선고가 오세훈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재판을 앞두면 말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움직이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볼 때는 사건보다 타이밍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 대표를 없애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왜 충분히 받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일까요? 윤상현 의원도 지방선거 백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공감합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혁신은 직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하루만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상대를 향해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휘두른 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칼 끝은 장동혁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제도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칼끝보다 그 칼을 들게 만든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는 언제나 명분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의 개혁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설계였는지 사건이 반드시 답해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문마담은 권력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독하고 섬세하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오목리TV 문마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